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데드리프트 완벽 가이드. 오늘은 데드리프트의 자세에 관한 심층 분석으로 데드리프트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를 제시하겠다. 2. 올바른 데드리프트 운동 방법. 1. 준비 자세.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 바벨이나 덤벨을 발 앞에 두고 바벨의 중앙이 발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2. 그립 잡기. 무릎을 굽혀서 엉덩이를 낮추고 바벨을 양손으로 잡는다. 손의 간격은 어깨 너비 정도로 하며 오버핸드 또는 언더핸드 그립을 사용할 수 있다. 3. 자세 잡기.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다. 이때 어깨는 바벨 바로 위에 위치해야 한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목은 자연스럽게 유지한다. 3. 내리는 동작. 골반을 전방으로 회전시키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린다. 힙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고관절이 선행되고 동시에 하체를 구부린다. 동작 중 부자연스럽거나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지해야 하며 자신의 가동성을 확인해야 한다. 척추와 목은 일직선을 유지하며 무릎을 구부리면 된다. 이 자세에서 팔이 무릎에 걸리거나 한다면 대퇴골 길이가 길거나 발목, 허리, 골반의 가동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더 숙이거나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이후에는 자세를 다시 천천히 만들어가야 한다. 5. 일어나는 동작. 일어설 때는 지면을 발로 누르고 미는 동시에 골반을 후방으로 회전시킨다. 지면의 힘을 발목, 무릎, 골반으로 전달하여 상체와 허리를 펴 올리면서 지면을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골반은 일어선 상태에서 후방 회전을 유지해야 하며 들었을 때 오리궁뎅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다. 6. 주의사항. 1. 과도한 신전과 굴곡. 숙였을 때는 등을 펴지 않도록 한다. 흉추의 형태를 이용해야 하며 과하게 어깨를 펴는 행위는 오히려 척추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허리의 무리를 초래한다. 가장 이상적인 척추 구조적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다. 올라올 때 내려갈 때 모두 이상적인 척추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과도한 골반의 신전과 굴곡. 흉추의 과도한 신전과 굴곡은 부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 힘의 올바른 분배. 숙일 때 허리를 너무 꺾지 않고 호흡을 뱉으며 갈비뼈와 복부를 수축시켜 복압을 잡고 요추와 허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허리를 과도하게 꺾어 내려가면 긴장 상태가 과해져 무리가 된다. 골반의 자연스러운 회전과 이상적인 척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허리로만 버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체와 상체가 힘을 고르게 분산하여 나눠 가져야 하며 허리가 모든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허리로만 들려고 하지 말고 하체와 상체가 동시에 연결되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시해야 한다. 바벨을 잡아주는 팔이 없다면 데드리프트를 할 수 없다. 팔이 있어도 버텨주는 등이 없다면 들 수 없고 잡아도 팔과 등을 버텨주는 허리가 없다면 역시 들 수 없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이다. 하체로 든다, 허리로 든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는 버려야 한다. 몸의 모든 기능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의 힘을 낼 수 있다. 어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데드리프트는 전신 운동이다. 전신이 고르게 사용되어야 부상이 없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척추의 중립, 1. 구분 등 척추가 휘어있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척추의 구조는 힘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강제로 척추를 신전시키는 것은 오히려 척추의 중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을 모르고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척추가 휘어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파워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들의 자세를 보면 플랫백이 아닌 라운드백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은 이를 잘못된 자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잘못된 자세를 취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자세이다. 흉추의 신전만으로도 척추의 중립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신의 혈관과 기란근들이 긴장하게 된다. 물론 요추의 과신전 굴곡도 같은 이치이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흉추의 중립이 무너지면 전신이 보상작용을 하게 되어 불필요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올리고 내리는 동작에서 힘의 올바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척추의 올바른 정렬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디스크 부상. 척추는 정상적으로 요추는 안으로 들어가고 흉추는 뒤로 나온 모양을 가지고 있다. 요추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부분의 위치에 있어 많은 하중이 걸린다. 요추는 흉추보다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곡선이 깨지면 큰 힘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척추의 내부 구조인 스웻과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면서 디스크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통증이 시작된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섬유륜이 찢어져 수액이 빠져나오게 되며 이를
탈출증이라고 한다. 3. 가동성과 부상의 연관성. 데드리프트는 단순한 운동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생리학적 요소가 숨어있다. 이복근과 정경골근의 발목 가동성이 저하되면 발목의 굴곡이 원활하지 않아 지면의 힘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허리와 골반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부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지면의 힘이 골반과 허리로 안정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운동 중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데드리프트를 수행할 때는 복부와 대퇴사두근의 수축, 둔근과 허리 햄스트링의 이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앉았다 일어설 때는 이 과정이 역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둔근과 기립근의 수축, 복부와 대퇴근의 이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무작정 교과서적인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적으로는 자세가 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 타이밍과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의 성공은 이러한 미세한 조화에 달려있다. 4. 올바른 운동을 위한 내부 점검. 1분동 자세와 부상 예방.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자세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부상이 잦거나 중량이 늘지 않거나 근육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내부적인 기능적, 구조적 문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즉, 특정 부위는 과도하게 사용되고 다른 부위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선 자신의 자세를 앞뒤, 좌우 모두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체뿐만 아니라 발목의 가동성도 점검해야 한다. 발목의 가동성이 좋지 않으면 그 영향이 종아리, 허벅지, 골반으로 이어져 제대로 된 가동성을 방해하고 결국 골반과 허리에 스트레스를 가하게 된다. 이 무릎과 발바닥 아치 확인. 1. 발의 아치. 기본적으로 발바닥 아치에 대해 설명하겠다. 1. 횡 아치. 기능. 이 아치는 발의 앞쪽 부분에서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며 발이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특징. 신발 안에서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보행을 지원한다. 발가락과 발바닥이 연결되는 부분에 위치해 있다. 2. 외측 아치. 기능. 발목의 바깥쪽이 꺾이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징. 보행할 때 체중이 정확하게 이동하고 분산되도록 도와준다. 이 아치는 발의 바깥쪽을 따라 길게 뻗어 있으며 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3. 내측 아치. 기능. 발목의 안쪽이 꺾이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징. 아치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이 아치는 발의 안쪽에서 형성되며 발의 전체적인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아치의 변형에 의한 신체 영향. 발 아치가 무너지는 것은 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측 아치가 무너질 경우 유족이라고 불리는 높은 아치가 형성되고 내측 아치가 무너질 경우 평발이라는 낮은 아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상태는 발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1. 우족. 발 아치가 무너질 때 외측 아치가 무너져 발이 외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요족이 발생한다. 발목 회전. 발목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체중이 발의 바깥쪽으로 집중된다. 체중 분산. 이로 인해 체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발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2. 편발. 발 아치가 무너질 때 내측 아치가 무너져 발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편발이 발생한다. 발목 내전. 발목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체중이 발의 안쪽으로 집중된다. 체중 분산. 이 역시 체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발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3. 발목 변형의 영향. 발 아치가 무너진 상태를 방치하면 발목 관절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 발목이 내전 또는 외전된 상태로 서 있거나 걸을 때 체중 분산이 불균형해지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골 회전. 발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경골의 회전을 유발하여 무릎에 부담을 준다. 무릎 변형. 이로 인해 무릎이 X자형 또는 O자형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발에 그치지 않고 데드리프트 동작 시 전신의 균형과 움직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무릎과 골반의 영향. 발의 아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발은 발목과 연결되고 발목은 경골, 경골은 대퇴골, 대퇴골은 골반, 그리고 골반은 허리와 이어져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관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관절의 문제가 다른 관절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발목, 무릎, 허리까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5. 발의 힘의 분배. 발의 아치와 체중 분배에 대한 설명은 발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발바닥의 아치는 발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발의 피로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1.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 및 둥골. 이 부분은 발의 아치와 관련이 있으며 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가락 사이의 간격과 뒤꿈치의 위치는 발의 전체적인 정렬에 영향을 미친다. 이 체중 분배, 뒤꿈치의 10%, 엄지 발가락의 30%, 새끼 발가락의 20%의 체중이 분배되는 것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비율이다. 이러한 비율을 유지하면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고 발의 피로를 줄이며 부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육아치와 데드리프트 동작. 데드리프트 훈련 시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을 실시할 때 무릎이 벌어지거나 좁아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중량만을 들기 위해 집중하다 보면 자세가 이상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숙일 때는 괜찮은데 일어설 때 무릎 사이가 오므려지거나 벌어지거나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올라올 때 무릎이 벌어지거나 모이거나 골반이 아닌 허리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이러한 모든 자세를 체크해야 한다. 구분된 사진이 아닌 움직이는 동작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으로 숙인 자세와 내려가는 영상, 올라오는 영상 모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부 기능과 구조의 중요성. 다리가 오므려지거나 벌어지는 경우는 내전근, 대퇴근 막장근, 이상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완 또는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부 강사나 무지한 지인들 또는 동영상에서 자세만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세는 단순한 외형일 뿐이다. 자세를 이루는 관절과 근육의 기능을 간과하고 결과적인 다른 자세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자세라도 내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어긋나고 뒤틀리며 보상작용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깔끔한 철근 구조를 갖춘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 구조가 허술한 시멘트로 이루어져 있다면 붕괴의 위험이 따른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멋진 차라도 엔진과 변속기 같은 기능이 엉망이라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외적인 자세보다 내부 기능과 구조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수행될 때 진정한 자세가 나온다. 결과론적인 자세가 올바른 기능 수행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5. 내부 기능 개선을 통한 부상 예방과 운동. 단순히 정적인 동작에서 숙이고 설 때의 골반과 허리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구분 동작으로서 골반, 발바닥, 발목, 허리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동작을 수행하면서 무너지는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내부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외부적인 부분만 개선하려고 하면 당연히 효과를 볼 수 없다.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 1. 외형과 내부 기능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외적인 자세만을 고수하면 내부적인 기능상의 문제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변형된다. 결국 이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외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능이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인지해야 한다. 이 내부 기능 활성화 방법.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복부 수축 및 이완 활성화, 허리 수축 및 이완 활성화, 둔근 수축 및 이완 활성화, 내전근 수축 및 이완 활성화, 대퇴근 막장근 수축 및 이완 활성화, 햄스트링 수축 및 이완 활성화, 대퇴사두 수축 및 이완 활성화, 비복근 수축 및 이완 활성화. 이러한 내용은 말로 하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동작으로 쉽게 활성화할 수 있다. 3. 동작 예시. 복부는 데드버그, 허리는 버드도그, 둔근은 덤키키그, 내전근은 이너타이, 중둔근은 아웃타이, 햄스트링은 레그컬, 대퇴사두는 레그 익스텐션으로, 비복근은 하프레이즈로 활성화할 수 있다. 이때 최대한 부하를 주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좋다. 6. 마사지의 한계와 기능 활성화의 중요성. 단순히 마사지나 폼롤러는 기능 작용에는 의미가 없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으로 하나의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사지로 이완을 해준다고 해서 수축과 이완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수축과 이완이라는 기능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1. 마사지와 운동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를 하고 운동하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스트레칭이나 웜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능의 활성화와는 다르다. 기능이 경직되거나 기억상실 상태에 있을 때 마사지는 자극을 주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미 보상작용으로 인해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능을 수축과 이완해 인지 능력을 상기시켜주지 않는 한 개선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된다. 이 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마사지보다 맨몸 운동이 기능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이다. 기능은 사용해야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지 마사지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마사지를 한다고 기억력이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다. 고무줄의 수축 이완에 기능이 문제가 생겼는데 마사지를 한다고 고무줄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 기능과 마사지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억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기억을 상기할 수 있도록 인지 능력을 위해 기능을 주입해 잊고 있던 기억을 깨우고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7. 기본 자세에서 나만의 체형에 맞추기. 단순히 자세에 대한 동영상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왜 잘 되지 않는 걸까? 그 원리가 맞다면 말이다.
덧셈 공식의 원리가 맞는데 결과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면 그건 그 공식과 원리가 잘못된 것이다. 일체형의 다양성. 사람은 각기 신체 구조가 다르다. 유연성, 대퇴사두의 길이, 골반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체형마다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된 자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 자세는 누구나 같다. 하지만 그 기본 자세를 토대로 자신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게 조정해야 한다. 하나의 규정된 자세만을 가지고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불편하게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 이 내부적 문제의 개선, 전문가가 아니기에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자세에서 통증이나 자세가 무너진다면 내부적 문제나 자신의 체형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형이 다르다면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즉, 허리를 45도 숙여야 한다는 정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퇴 길이와 골반의 가동성에 따라 덜 숙이거나 덜 앉아야 할 수도 있다. 무조건 결과값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치에 다가가면서 생기는 변수에 의문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다. 탈정자세는 없다. 정자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체형에 맞춰가면서 점차 기본 자세에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이제 막 부상에서 회복했는데 100m를 10초 이내로 뛸 수 있을까? 각자의 체형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야 한다. 규정된 값을 정답인 것처럼 따라하면 안 된다. 1. 가동성과 부상 위험. 예를 들어 가동성이 부족한 사람이 억지로 자세를 취하면 부상 위험이 커진다. 처음에는 10cm만 앉는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체크하고 그 가동 범위에서 자세를 만들어가면 된다. 이후에는 이전보다 10cm 더 숙여 기능을 체크하면서 자세를 연결해 나가면 된다. 이 과정의 중요성, 결과값이 아닌 그 결과값에 이르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자신의 신체적 특징과 조건을 파악하며 접근해야 한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기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시작과 결과는 과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그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한 센티미터씩 가동성과 근력이 연결되어야 하나의 완벽한 동작이 만들어진다. 자세가 운과 변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작정 결과값을 맞추려는 것은 자살의 일이다. 결과를 위해 하나씩 만들어가야 하며 한 번의 결과를 만들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 3중간 과정의 중요성. 1층 다음에 바로 10층 건물을 세울 수는 없다. 중간 과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즉, 한 센티미터씩 숙이면서 자세를 확인하고 가동성이 되는 만큼 해보며 점차 늘려가야 한다. 올릴 때도 점차 한 센티미터씩 올리는 자세를 파악하고 완전한 하나의 제대로 된 동작을 연결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9. 데드리프트 골반 후방 회전의 중요성. 1. 척추 보호. 연구에 따르면 골반의 위치가 척추의 정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골반이 중립 위치에 있을 때 척추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어 허리의 압력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맥질의 연구에서는 척추의 정렬이 허리 통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근육 활성화. 골반 후방 회전은 대둔근과 햄스트링의 활성화를 증가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골반이 후방으로 회전할 때 대둔근의 근육 수축이 증가하여 스쿼트의 힘 전달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는 EMG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3. 무릎 안정성. 골반의 위치가 무릎 관절의 정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크로셔 E.T. 알베 연구에서는 골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무릎의 부상 위험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무릎의 과도한 내회전이나 외회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올바른 자세 유지. 올바른 자세는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스쿼트 시 골반의 위치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운동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근거들은 스쿼트 훈련 시 골반 후방 회전이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준다. 골반의 적절한 위치는 운동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